네, 오늘은 이제 ROR랩 64번째? 네, 64번째인데요. 액션 컨트롤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세션만 알아보고 끝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쿠키만 알아보고 또 끝날 예정입니다. 쿠키만 잠깐 봤는데, 할 거 없을 줄 알고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공부해 볼 만한 게 많았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쿠키라고 해서 이제 소량의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저장할 수 있고, 이 클라이언트에 저장한 값을 가지고 요청이나 세션이 계속 유지되고, 이 사용자가 뭐 로그인했는지도 알 수 있고, 뭐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레일즈에서는 이 쿠키스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쿠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세션처럼 해시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해시처럼 작동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컨트롤러가 뭐 하나 있다고 봤을 때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커맨드 컨트롤러가 있고, 여기 액션에서 쿠키를 읽을 때는 쿠키스하고 이 해시 키 값을 써주고요. 쿠키를 쓸 때는 마찬가지로 쿠키스 해시를 하고 여기에 데이터를 넣으면 되는 거고요. 이제 쿠키 삭제할 때는 쿠키스.delete하고 키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세션은 세션 삭제할 때 그 키 값에 nil을 할당하면 삭제가 됐는데, 쿠키는 꼭 딜리트를 해줘야지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레일즈에서는 이제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건 영어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서명된 쿠키 자르라 그래서 사인드 쿠키 자르가 있고, 암호화된 쿠키 자르라 그래서 인크라이프트 쿠키 자르가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서명된 쿠키 자르는 이 데이터의 무결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변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암호화된 서명값을 쿠키에 같이 포함해가지고 사용자가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쿠키를 바꿨을 때 이게 변조된 키 값이다, 이거를 알아차리게 하는데 쓰는 거고요. 암호화된 쿠키 자르는 이제 앞에 서명한 거에 추가해서 아예 데이터 자체를 못 보게 암호화해서 보내는 걸 말합니다. 자세한 건 이제 API 문서 보라고 되는데, API도 별로 자세한 게 없었고요. 제가 이건 좀 이따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쿠키 자르들은 값을 문자열로 이렇게 변환해서 저장하고요. 그 저장된 문자열을 루비 객체로 역변환하는데, 이제 시리얼라이저라는 걸 사용해서 이제 문자열로 변환했다, 다시 객체로 변환했다, 이런 작업을 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설정에서 이 시리얼라이저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데, 기본값은 JSON이고요. 이제 옛날에는 마샬이라는 걸 썼대요. 그래서 이 값을 지정 안 해주면 마샬이 기본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옵션 값을 하이브리드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 JSON으로 바뀌었으니까 옛날 앱에서 마샬을 썼더라도 읽을 때는 알아서 마샬로 변환해서 읽어주고, 이제 쿠키를 다시 쓸 때 JSON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영향 없이 마샬에서 JSON으로 이동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제 뭐 로드나 덤프만 잘 구현하면은 커스텀 시리얼라이저도 만들 수 있다고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고요. 이제 이 시리얼라이저 쓸 때 중요한 게 모든 루비 객체가 JSON으로 변환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유의해야 되는데요. 여기 예시를 보면 이 쿠키에다가 날짜, 그러니까 데이트 객체를 저장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다시 읽어서 보면은 이렇게 문자열로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루비 객체로 변환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값을 잘 알고, 이렇게 복잡한 객체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이렇게 역변환되기 때문에 저장할 때는 단순한 데이터, 문자열이나 숫자 이런 것만 저장하는 걸 권장한다고 그러고요. 이제 데이트 이런 것처럼 복잡한 객체를 저장했다면은 요청 시마다 데이터 읽을 때 다시 변환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핸들링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로 치면은 이거를 뭐 데이트.pass 해가지고 다시 데이트 객체로 만드는 이런 거를 일일이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제 세션을 저장하는 저장소 중에 하나가 또 쿠키잖아요. 그래서 세션을 만약 쿠키 저장소로 했다면 세션에 데이트 객체 이런 걸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제 세션을 쿠키 저장소가 아니라 다른 데다 저장하면 또 그 저장소의 성격에 맞게 바뀌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한데, 제가 이제 보다가 보니까 좀 관심이 갔던 게 이건데요. 서명된 쿠키하고 암호화된 쿠키 자르라는 이야기인데, 원래 쿠키가 보면은 그냥 문자열로 저장되기도 하고, 이제 서명돼 가지고 데이터를 볼 수는 있는데 변조를 못하게 하는 게 있고,
아예 암호화하는 거 세 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문서를 웹 문서를 하나 좋은 거 찾아서 이걸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 세 개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서버를 실행해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이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간단한 이제 어플리케이션 아무것도 없는 저희 레일즈 스캐폴드만한 간단한 앱이고요. 목록인데 여기 요청을 보면 여기 요청을 보면 쿠키에 이제 제가 데이터를 뭘 하나 저장한 거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인덱스를 호출했을 때 아까 나온 대로 쿠키스의 요라는 키 값으로 이제 이거는 타임스탬프를 찍은 거고요. 얘 밑에도 똑같이 타임스탬프를 찍었는데 아까 그 서명된 쿠키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드라고 해가지고 키 값을 넣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쿠키가 어떻게 저장되냐면 암호화 하나도 안 한 건 이렇게 데이터가 그대로 보이고요. 이 밑에 거는 이제 암호화가 아니라 사인드라고 해서 아까 여기서 보면 좀 더 잘 보이는데 여기 요 사인 보면 요렇게 뭔가 문자열에 이렇게 뭔가 한 거 같잖아요. 근데 사실 암호화한 건 아니고 이게 서명 값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변환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베이스 64 인코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블로그에서 보면 여기 얘는 지금 세션인데 세션을 쿠키 저장소로 했을 때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쿠키를 보면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다 이야기고 이게 지금 세션을 기본으로 넣었을 때 이제 세션은 예전에는 사인드 쿠키 저장소로 됐대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이상한 문자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암호화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서명만 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이거를 URI로 unescape 한 다음에 이 문자열을 그대로 그리고 뭐 이런 문자열을 지우고 나누고 이 문자열로 그리고 이거를 베이스 64로 디코딩 해보니까 이렇게 이쁘게 나와 있다는 거죠. 암호화 된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데이터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데이터였지만 사실은 암호화가 된 건 아니었다. 이건 아무나 다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쭉 나오는 게 이제 쿠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까 세션이 쿠키 저장소라 어차피 똑같이 작동하는데 이거 좀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GitHub 유저네임이라는 이 쿠키 키에 컨텐츠 데이터가 유저 이름이 그대로 들어갔죠. 아까 저희 요에 타임스탬프 들어간 것처럼. 그리고 이제 사인드 했을 때 사인드 하면 이렇게 트위터 유저네임이랑 키로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갔지만 이게 사실은 암호화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변조되지 않았다는 서명만 남길 수 있는 기능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세션이 기본적으로 쿠키에 사인드를 쓰는 거지 암호화하는 건 아니다 이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여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레일즈에서 권장하기로는 세션이나 쿠키에 민감한 정보를 저장하지 말라 그랬는데 쿠키에 저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민감한 정보를 저장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저거는 암호화된 게 아니니까 결국 세션에 민감한 정보를 저장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시큐리티가 이제 좀 더 높은 버전에서 저 쿠키를 아예 암호화하는 게 좋겠다 그 이야기고요. 레일즈에서는 이 세션 데이터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암호화가 돼서 저장돼요. 그전에는 서명만 됐는데 이제 암호화가 돼버린다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전체적으로 레일즈에서 쓰는 그 시크릿 키가 있잖아요. 이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하게 되고 그래서 똑같이 세션을 저장하게 되면 이 GitHub 유저네임에 이 데이터가 뭐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션 이름이 여기 데모 세션이니까 쿠키 키가 데모 세션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진짜 암호화된 게 맞은지 얘가 확인해 보겠대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URI escape는 똑같이 하고요, 우선. 그리고 이제 이 암호화 키로 복화해 보겠다 그거죠. 진짜 우리가 원래 원했던 값이 나오는지. 그래서
여기서 인크라이프트에서 이렇게 여기 복호하는 함수 뭐 이렇게 썼는데 복호하라면 우리가 저장했던 이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쿠키가 일반 쿠키가 있고 그냥 서명만 된 베이스 64 엔코딩하고 거기다 뭔가 키값을 추가한 조작을 못하게만 하지만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쿠키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완전히 암호화하는 쿠키 데이터 3개가 있는데 레일즈 3까지는 세션의 데이터를 저장하면 서명만 되니까 좀 덜 안전하니까 레일즈 4에서는 기본으로 이 암호화된 쿠키 저장 방식으로 바꿨다 이 이야기고요. 이제 이래서 레일즈 4로 이동하면 좋은데 이 쿠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사용자는 3용 암호화 안 된 서명된 쿠키를 가지고 있는데 레일즈 4에서 갑자기 암호화된 키로 작동하면 뭐 오류가 있지 않겠냐 하는데 결론은 레일즈 4가 알아서 해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일즈 4로 이동하는 게 좋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쿠키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아까처럼 이렇게 쿠키스 사인드로 저장하면 사용자가 읽을 수 있고 인크라이프트라고 되는데 저 함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있거든요. 인크라이프트에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는 암호화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걸 가져가더라도 읽을 수도 없는 안전한 데이터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키에 민감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저 세 줄이 요약된 거네요. 네네. 이 세 줄이 요약된 건데 이제 사인드까지가 보면 저도 그냥 모르고 볼 때는 사인드도 뭔가 암호화된 것 같은데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건 사실 읽을 수는 있었다는 거죠, 사용자가. 그러니까 기존의 레일즈 3 앱에서 세션에다가 사용자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 저장 같이 넘기고 있었으면 토큰 같은 거 그거 다 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사용자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블로그 좀 주소 좀 크게 좀 보여주세요. 아, 네. 글자가 잘 저를 아이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도 막 이거저거 찾아봤는데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아까 그 역변환하는 것까지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쉬워요. 결론은 뭐 레일즈 4로 이동하라 그 이야기였고요. 오늘 쿠키는 액션 컨트롤러 쿠키는 여기까지 짧게 끝낼 거고요. 혹시 여기 쿠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거나? 그 이스케이프가 베이스 64로 되어 있는데 네. 뭐든지 다 그러면 이스케이프하면 64 또 몇 가지 있잖아요. 16비트를 해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똑같이 다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베이스 64로 인코딩을 그냥 해준 거니까 디코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 64 인코딩은 저기 다시 디코딩하는 게 네. 이스케이프라는 건가요? 아니요. 이스케이프랑은 상관없는. 이스케이프는 그러니까 URL을 쓸 수 없는 문자열을 URL 이스케이프라고 해서 문자열을 초연하잖아요. 아까 그래서 URL 이스케이프 다시 언이스케이프 한 거는 그 문자열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거기다 다시 베이스 64를 돌려야지 이제 원래 보고 싶은. 그게 베이스 64에서도 있고 또 뭐 다른 인코딩 방식일 수도 있고. 레일즈에서는 베이스 64죠. 그러니까 다른 프레임워크나 개인이 직접 한 거는 좀 다른 방식일 수 있죠.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일즈는 뭐 그렇게는 안 하니까. URL 인코딩도 있고 몇 가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서 또 쿠키 관련해서 해보고 싶은 거나 확인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왜 쿠키를 쿠키라고 그랬나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름을 쿠키라고 그랬나는데 궁금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XML 있으니까 여기도 잠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액션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XML이나 JSON으로 쉽게 렌더링 해준다 그러는데 이제 스캐폴드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제 결과 반환할 때 HTML로도 할 수 있고 XML로도 할 수 있고 JSON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리스폰드 2에서 포맷하면은 여기 있게 각각 렌더링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 URL 예제가 어떻게 되냐면 뭐 유저스 인덱스에
이렇게 하면은 그냥 HTML이 렌더링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XML이 반환되고 이렇게 하면 JSON이 반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간단한데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 이런 식으로 많이 썼던 거는 초창기에 저는 모바일 버전 만들 때 사람들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면은 그냥 HTML 나가고 이렇게 오면은 그러니까 유저스에 인덱스에 이렇게 하면 그냥 PC 버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모바일 버전 보여주고 아니면 또 이제 똑같은 페이지라도 이제 페이지 UI만 다르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뭐 예전 같은 뭐 파이어폭스 폰 다르고 뭐 폰마다 다를 수도 있고 요즘엔 이제 리스폰시브 쓰는데 또 페이스북 앱 안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경우에 그 사이즈에 맞게 또 뷰만 바꿀 경우에 여기에다가 FB 이렇게 해서 뷰만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또 뭐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했고요. 이제 액션 컨트롤러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필터나 뭐 위조 방지 이런 거 있는데 되는 대로 또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쿠키는 오늘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